수중 동굴에서 길을 잃어버린 두 남자는 공기가 떨어지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살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2017년 4월 15일 스페인령 지중해 섬 마요르카의 아름다운 해안선 아래 숨겨진 새 피케타 동굴. 그 어둡고도 수정처럼 맑은 물속으로 두 명의 탐험가가 발을 들였습니다. 54세의 존경받는 지질학 교사이자 동굴 잠수에 열정을 지닌 시스코 그라시아와 그의 동료 길리엄 모스카토였습니다. 그날 그들은 이전에는 탐험되지 않았던 동굴의 새로운 구역을 발견하고 기록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동굴 탐험에 나섰던 시스코에게 이번 탐험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암석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을 넘어 미지의 동굴을 측정하고 지도화하며 그 비밀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큰 기쁨과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마요르카는 200개가 넘는 동굴 지대를 보유한 보물창고와도 같았지만 대부분은 험준한 지형에 숨겨져 있어 전문적인 장비와 지게 없으면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새 피케타 동굴은 시스코에게 익숙한 곳이었고 그는 2006년 이 동굴과 다른 두 개의 동굴 지대 간의 연결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목표는 입구로부터 약 1km 떨어진 지점까지 잠수하여 미지의 통로와 방들을 측정하고 지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피케타 동굴은 물에 잠기지 않는 건식 구간과 수중 구간이 섞여 있었기에 좁은 입구를 지나 건식 구간을 통과해야 비로소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물에 뛰어들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랜턴 불빛만이 수정같이 맑은 물을 가르며 나아갔고 그들은 계획대로라면 약 1시간 후에 목표 지점에 도착하여 1시간 동안 탐험하고 다시 1시간 후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충분한 공기통을 준비했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한 추가 공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동굴 잠수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시야의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물속의 미세한 침전물이 흩날려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실트아웃 현상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영 방식으로는 이러한 침전물을 쉽게 일으키지만 동굴 잠수사들은 특수한 기법으로 물의 흐름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약간의 침전물을 일으키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암석에 직접 접촉하여 침전물을 대량으로 일으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마치 밤에 안개 속에서 전조등을 켜는 것처럼 빛은 오히려 시야를 더욱 가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한된 공기 공급과 좁은 공간은 패닉을 유발할 수 있었고 이럴 때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가이드라인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약 1시간의 잠수 끝에 목표 지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시스코는 암석 샘플을 채취했고 동굴 공간의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예정된 1시간의 탐험을 마치고 시스코가 다이브 컴퓨터를 확인했을 때 공기의 3분의 1이 소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길리엄 역시 비슷한 공기 소모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시스코는 약 2시간 정도 더 탐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비상 공기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길리엄을 만나 공기 잔량을 알리고 두 사람은 출구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넓었던 통로가 점차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강할 때만 해도 맑았던 물은 어느새 시야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주변의 미세한 침전물이 흩날려 길을 완전히 뒤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능숙한 동굴 잠수사였기에 당황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찾아 손으로 더듬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통로에서 장비가 암석에 걸리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스코의 잠수 장비가 암석 벽에 쓸리며 더 많은 침전물을 일으켰고 시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에 잡히던 가이드라인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끈 떨어진 연처럼 표류하게 된 두 사람은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시스코는 잠시 주변을 더듬어 보았지만 끊어진 로프의 다른 한쪽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방수 지도를 꺼내 들었고 희미한 랜턴 불빛으로 길리엄에게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터널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그 터널이 숨 쉴 수 있는 공기층이 있는 건식 구간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길리엄이 먼저 그 방을 찾아 공기층에서 숨을 쉬며 공기통을 아끼고 시스코는 홀로 남아 끊어진 가이드라인을 찾아 출구 찾기를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길리엄은 망설임 없이 터널로 향했고 곧 공기층이 있는 방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스코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길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공기통의 잔량을 확인했을 때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공기가 거의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비상 공기통마저도 출구까지 가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스코는 곧바로 길리엄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길리엄은 시스코의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미타몽 구역의 수중 미로에서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은 희박한 희망에 불과했습니다. 두 사람은 물 밖으로 나와 지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스코는 동굴의 다른 출구 경로를 알고 있었지만 그곳까지 가는 데에도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시스코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남은 공기를 모두 길리엄에게 주어 그가 홀로 출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스코는 자신의 체격이 길리엄보다 커서 공기 소모량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더 깊은 동굴 환경에 익숙하다는 점을 들어 길리엄이 생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길리엄이 구조를 요청하면 시스코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길리엄은 희망을 안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길리엄이 떠나고 시스코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가 있는 공간은 거대한 석회암 동굴 속 물 위에 떠 있는 공기 주머니였습니다. 가로 80m, 세로 20m, 수면에서 천장까지 12m에 달하는 넓은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쉴 수 있는 마른 바위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발견했지만 희망을 앗아가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동굴 속의 치명적인 공기였습니다. 지상의 공기는 0.5%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동굴 속 공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습니다. 시스코가 숨쉬는 공기는 무려 5%의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었고 이는 고탄산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천천히 숨을 쉬고 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상황과 산소 부족은 그의 정신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감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은 지난 것 같았지만 그의 시계는 겨우 3시간이 흘렀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내 시계마저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어둠 속에서 시스코의 마음은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길리엄이 무사히 탈출했을까? 구조대는 언제쯤 올까? 혹시 길리엄이 돌아오지 못해 자신은 영원히 이곳에 갇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의 머릿속에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죄책감과 슬픔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수면에서 빛이 보였고 자그마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구조대가 온 것이라 확신하며 일어나 손전등을 켰습니다. 시스코가 놀란 채로 수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빛은 없었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환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스코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다시 바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얼마 후 이번에는 바위를 뚫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갑자기 멈췄고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스코는 이 또한 환청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탄산혈증은 심해졌고 그의 판단력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문득 다이빙 장비에 넣어두었던 접이식 주머니 칼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 물속으로 들어가 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위 위로 돌아와 칼을 쥐고 누웠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정신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시스코와 헤어지고 온몸에 힘을 쥐어짜 헤엄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길리엄은 마침내 동굴 입구의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몸은 극도의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간신히 전화를 건 길리엄은 마요르카의 동굴 탐험 전문 구조대인 그룹 노르드에 시스코의 조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그는 시스코가 갇힌 방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1시간 후 사피케타 동굴 입구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요르카 최고의 동굴 다이버들이 속속 도착했고 그 주위에는 시스코의 절친한 친구이자 베테랑 다이버인 베르나트 클라모도 있었습니다. 길리엄은 시스코가 건네준 낡은 지도를 꺼내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방의 위치에 커다란 붉은색 X를 그렸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길로 가면 흙탕물이 적을 겁니다. 길리엄의 말을 들은 베르나트는 다른 다이버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길리엄이 돌아온 경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길리엄이 황급히 탈출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흙탕물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야는 300m 지점부터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고 갈림길의 표지판조차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리한 진입은 무의미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한 베르나트는 결국 되돌아 나왔습니다. 흙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의 말에 모든 구조대원들의 얼굴에 깊은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동굴 속 흙탕물이 가라앉는 데에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며칠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대는 동굴 입구에 텐트를 세우고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시스코의 생존을 염려하는 가족들과 기자들 그리고 경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 스페인 경차인 민간 경비대가 구조작전의 지휘를 맡았고 그들은 다음 날 아침까지 구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이버들은 이 결정에 반대했지만 더 이상 흙탕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대는 시스코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동굴 위에 있는 마른 공간을 통해 시스코가 갇힌 방의 천장에 구멍을 뚫어 음식과 물을 전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드릴이 바위를 뚫기 시작했지만 단단한 안반은 그들의 노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멍을 뚫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시스코는 이 작은 희망마저 환각이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월요일 늦은 오전 마침내 흙탕물이 충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시야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다이버들은 가이드라인의 표지판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조대가 동굴로 진입했고 2시간 후 그들은 시스코의 방에 거의 도달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다시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르나트는 주저없이 자신의 탱크를 들고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60시간 동안 친구가 홀로 버텨주었기를 기도하며 그는 로프를 따라 전속력으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1시간가량이 지났을 때 그는 마침내 공기주머니가 있는 방에 도착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베르나트는 주변을 살피며 크게 시스코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시스코는 또다시 들려오는 기포 소리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환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내 눈앞에 희미한 빛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사랑하는 친구 베르나트가 그에게 걸어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시스코는 온몸의 힘을 다해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길리엄은 무사해? 걱정 마. 길리엄은 밖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시스코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르나트는 그에게 즉시 나이트록스 탱크를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시스코의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히 안정될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베르나트는 시스코에게 포도당 젤을 건네 에너지를 보충하게 하고 그의 정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스코를 혼자 남겨두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시스코가 살아있다는 베르나트의 외침에 동굴 입구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4시간 후 다시 동굴로 내려간 구조대원들은 시스코에게 산소 농도가 높은 나이트록스 탱크를 건넸습니다. 레귤레이터를 물고 심호흡을 하자 시스코를 짓누르던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60시간 만에 시스코는 2발로 걸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서 길리엄과 제외했습니다. 그는 저체온증과 치명적인 이산화탄소 중독 증상으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놀랍게도 하루 만에 회복하여 퇴원했습니다. 그는 구조대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시스코가 이 끔찍한 경험 이후에도 동굴 탐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달 후 그는 다시 새 피케타 동굴을 찾아 자신을 살렸던 그 방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삶은 3가지 기적, 즉 공기층이 있는 방을 발견한 것, 치명적인 공기 속에서 살아남은 것, 그리고 마침내 동굴을 벗어나 삶을 되찾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방은 3가지 기적의 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